소식 장수가 자다민이 추구하는 방향이죠.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그 다음에 고미네랄, 그리고 고허브. 이걸 궁극적인 목표로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요 저탄수화물.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은 단순당을 줄여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해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합당을 늘려라. 반찬을 많이 먹어라. 가능한 반찬은 늘리되 육식은 줄여라. 또 반찬이 복합당이죠. 육식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먹으면 좋은데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줄여라.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하냐?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반찬 위에. 육식은 유해균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산물들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독이 돼, 산성 독이 되는 거죠. 육식에 의한 단백질보다도 콩에 의한 단백질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유익하죠. 콩자반 속에 들어있는 몇 개, 얼마 되지 않은 콩자반 그 속에 거의 대부분이 콩으로 쓰는 단백질이죠.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두부는 적절한 탄수화물에서부터 단백질이 들어있죠. 두부에는 탄수화물이 약 40% 정도가 제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비율이 아주 좋아요, 우리 몸에. 그렇다고 두부로 몽땅 배를 채우면은 특히 두부 속에 들어있는, 콩류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단백질, 렉틴 계열의 그런 단백질이 장이 아주 안 좋은 분들한테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근데 두부로 이렇게 충분히 가열되고 분말화되고 처리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한 단백질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부는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충분한 다른 반찬들과 함께 적절히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부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두부하고 시금치하고 이렇게 섞어서 나물로 이렇게 올려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가끔 식당에 가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그렇게 직접 드시면은 지양 약간 하지 말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두부와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약간 생화학적인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 주라. 굳이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는 데는 드물어요. 근데 특정한 지역에 간다든지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요 말씀, 단순당을 줄이고 복합당을 높여라는 거지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단순당이에요. 주식, 밀가루, 그 다음에 백미 그리고 또 간식들이 전부 다 단순당들이죠. 단 음식들, 떡, 빵, 과일. 과일 같으면은 포도당보다도 어쩌면은 과도한 과당, 특히 각종 음료에 액상과당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 첨가되어 있는 것들. 액상과당은 말 그대로 과일에서 나온 게 아니죠.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도한 과당은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으로 가죠. 그래서 그것들은 과도할 때 지방간의 원흉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들 필요한 영양소지만은 뭐든지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개념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복합당을 많이 섭취하자는 얘기죠. 이게 찬류에 다 있다. 그러면은 이 복합당 형태로 있는 것들, 즉 반찬류에 있는 이 복합당은 소화되기가 어려워요. 단순당은 당장 위장에 들어가면 침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소화되면서 빠져나가죠. 단순당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는 거의 뭐 20분 이내에 식사하면서 20분 정도 지나면 즉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혈당을 올리는 게 단순당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슈케어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단순당도 먹고 복합당도 함께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복합당이 소화되는 과정, 단순당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연시켜주고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이걸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에 의해서 얻어지는 칼로리가 이 주로 단순당에 의해서 얻어지는 칼로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탄수화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 옳지 못한 다이어트법, 이게 저칼로리죠. 기본으로. 저칼로리로서 역시 단순당을 줄이는 거죠. 심지어 복합당도 줄여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쉽게 말하자면. 그냥 모든 것을 칼로리만 따져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칼로리를 줄인다고 하지 많은 양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량의 식사를 하시지 말고, 저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단순당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체적으로 탄수화물에서 얻어지는 칼로리가 단순당에 의해서 들어오니까는 그걸 줄이자.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 저칼로리. 그리고 단백질을 공급하죠. 아미노산 형태가 아니에요. 단백질 형태예요. 이 단백질 형태를 더군다나 쉐이크 형태로 먹죠. 즉 쉐이크다. 이 얘기는 단백질과 물이 결합된 거죠. 단백질이 소화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백질은 위산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위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위산이 결합되면서 여기에 위벽에는 펩시노겐이라는 비활성화된 물질이 있어요. 비활성화된, 아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즉 수갑이 채워진 상태. 이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의 소화 효소가 있어요. 단백질 분해 효소의 전구 물질이에요. 이 펩시노겐이 위벽에 있죠. 위벽 세포에. 이게 위벽 세포에 존재하다가 위산과 함께 분비되죠. 위산과 함께 분비된단 말입니다. 이때 이 위산과 함께 분비되면서 여기에 위산이 합해지죠. 그러면은 여기가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말하는 펩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산이 분비되면서 펩신이라는 이제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죠. 만약에 위벽 세포에 펩시노겐이 아니라 펩신 상태로 되어 있으면 위벽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위산과 함께 분비되면서 펩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위벽에서 분비되죠. 이렇게. 근데 위벽에서 분비되면서, 위산이 분비되면서 뭐 또 있냐면 여기에 뮤코다담제, 미우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위벽을 보호해 주죠. 이 뮤신은 펩신이, 위산이나 펩신이
위벽을 분해시키지, 손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죠. 이게. 그래서 강한 pH 1에서 2 정도 되는 강산의 염산에 의해서 위벽이 보호되는데, 위벽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또 과식하는 습관, 폭식하는 습관이 되면은 위가 지치죠. 그러면은 이 뮤신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이게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위벽을 손상시키죠. 이게 만성 위염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잘못된 다이어트법에 보면은 이 단백질, 그러니까 보충식품으로 단백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물과 함께 들어가요. 그래, 물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위산이 희석되죠. 더군다나 쉐이커 형태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쉐이커 형태로 들어가면은 위가 이걸 고체로 생각할까요? 액체로 생각할까요? 쉐이커 형태로 들어갔어요. 액체로 이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위에 액상이 물이 들어오면 위에서는 수분을 흡수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는 수분이 흡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액상 상태에, 이 분말화된 액상 상태의 물질이 위가 이걸 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를 다 100% 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물로 인식을 해서 이걸 내려보내는 거예요.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단백질이 이런 소화액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처리 안 된 단백질은 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물론 일부는 되죠. 여기에 또 췌장액에서 췌장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장액이 나오면서 장벽 세포에 이런 것들을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소화 요소들이 장벽 세포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히 단백질, 위산 처리되지 않는 단백질은 거의 소화를 못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변이 올바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법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산이 단백질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쉐이커 형태로 단백질, 프로틴 제품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변에서 악취가 나요. 그럼 이런 쉐이커 형태의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보디빌더 한다. PT 받으면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은 이제 근육 만든다고 해서 이걸 막 수시로 먹잖아요. 미친 짓이에요. 근육은 아주 중요하죠.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지죠.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진흙 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형체를 갖추죠. 그래서 뼈대에 적절한 아기자기한 근육들, 속근육들, 중간 근육들, 겉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몸매가 이제 멋지게. 그래서 지나치게 그렇게 근육을 혹사시켜서 몸을 산성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미네랄을 못 먹게 해요. 저미네랄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개념이 없어요. 미네랄에 대한 개념. 물론 먹는 식품 중에 종합 미네랄제가 있긴 있어요. 이거 흡수, 이내지, 종합 미네랄제로 특히 먹게 되면요, 흡수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5%도 안 돼요. 왜 그러면은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감히 저미네랄 프로그램이냐 말할 수 있는 것은 소금을 못 먹게 하잖아요. 이 얘기는 소금 섭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일반식 안 하잖아요. 일반식을 안 하는데 다이어트 식품만 먹는데 어디서 소금을 가져가요? 그리고 종합 미네랄제하고 주는데 그건 거의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청소되고 뭔가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미네랄이 필수예요. 소금 못 먹게 한단 말입니다. 소금을 먹지 마세요 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말 없이 그냥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는요, 소금을 먹으십시오. 차별 완전 달라요, 방향이. 우리는 단백질, 거기 잘못된 다이어트는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 여기 단순당 복합당에서 우리는 단순당을 줄여라. 그리고 단백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미노산 형태로 진행하죠. 아미노산 형태는 이미 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더 이상 처리할 것도 없어요. 장으로 내려가서 그대로 쑥쑥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미네랄에 대한 개념이 고미네랄 개념이죠, 우리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고미네랄 개념. 그래서 가장 미네랄 중에서 가장 완벽한 미네랄, 종합 미네랄제인 소금 섭취를 강조하죠. 그리고 자, 1, 2, 3. 그 다음에 4. 뭐가 나오냐면은 물을 많이 먹게 하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프면은 예를 들어 사과나 기타 과일 같은 걸 권장하죠. 과일 권장하고 약간 먹어라. 저혈당 같은 거는. 그리고 오이 같은 걸 좀 먹게 해요. 심지어는 참외도 좀 먹어라. 오이나 참외, 물론 당근도 먹으라고 그러죠. 당근 같은 거 먹어라. 이 과정 속에서 그 갖고 있는 음식의 성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죠. 오이나 참외는 몸을 차게 하죠, 소화기관을. 이런 개념이 없이 한단 말입니다. 저희는 반대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죠? 저혈당이 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을 가능한 한 줄여라. 저혈당이 오면은 소금을 먹든지 젓갈, 새우젓갈 먹어라. 또는 정 힘들면은 김도 먹어라. 이 정도로 되죠, 우리는. 같은 것 같아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거죠. 무늬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속은 다르죠. 그럼 우리가 옳다면은 잘못된 다이어트법은 실제로 디톡이나 해독, 자연 치유와 관련해서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저희 다이어트법은 근본적으로 속 온도를 높이고, 온도죠. 백혈구를 자극하고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이런 과정 속에서 미네랄 공급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네랄 공급해주면서 아미노산을 공급해줘요. 이 아미노산 공급이 뭐냐면은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는 게 에너지밀. 우리가 그래서 추가를 해줄 수 있으면은 청춘을 타서 그물로 해주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밀이 있고 청춘, 비타민이 있죠. 그럼 더군다나 청춘과 비타민을 덤으로 만약에 우리가 섞는다면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만 그러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욕심을 내면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상태, 아미노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필수당도 공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이 발효, 건조, 저온건조 그리고 이렇게 분말화했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당들, 복합당 식품 중에는 다 필수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거죠. 세븐데이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3일은 식품하고 반찬 먹으면 돼. 반찬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대신 고기만 빼고. 그러니까는 벌써 한다고 할 때 부담을 안 갖게 되죠. 그래, 반찬은 먹어도 되네. 배고픈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후 3일로 들어갔을 때는
전삼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식사를 일반식을 끊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그리고 몸에 충격이 없죠. 갑자기 공복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건 없어진단 말입니다. 3일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인 후 3일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나절 프로그램이 7일째. 그래서 위를 다시 깨어내는 거죠. 소화기관을 다시 깨어내고 그렇게 소화기관을 다시 깨어낼 때 저녁 식사 때 폭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런 개념하에서 그런 철학을 갖고 이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세븐데이가.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다이어트법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오늘 짚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운동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운동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과 스트레칭, 물론 스쿼트 같은 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죠. 과도하게 운동을 통해서 운동한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는 지방 이퀄 칼로리라고 생각해야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방 이퀄 냉기, 또 노폐물. 우리는 지방은 냉기이면서 노폐물이다. 여기는 지방은 칼로리다. 그래서 이것을 태워야 된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된다. 태워야 된다 하니까는 운동으로 태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백혈과 효소에 의해서 분해해서 배출시켜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방 안에서 태우지 않고요.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다이어트 법들은 자기 몸 안에서 태우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칼로리 제한을 하는 거죠. 칼로리 제한을 했을 때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이 칼로리 대신에 지방을 태워 쓴다. 물론 태워서 쓰긴 쓰죠. 그렇지만 지방이 태워진 양보다도 버려지는 양이 버려서 많이 배운다. 우리는 하루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태워요. 어느 정도. 태워서 에너지로 쓰죠. 근데 대부분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높아요. 근데 이 잘못된 다이어트법도 칼로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태워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죠. 이 법도 백혈구를 자극하고 효소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죠. 근데 미네랄 개념과 온도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미네랄 개념과 온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 많이 먹고 하고 운동해서 배를 차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소와 백혈구에 의해서 분해 배출되는 그 양이 현저하게 부족하죠. 자꾸만 태워서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애초에 이런 생각,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냉기면서 노폐물이다. 그래서 추가로 가능한 한 체험을 하게 하죠. 도움 체험을 하게 하고 저주파 자극을 하게 하고 저주파 자극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자극시켜서 세포의 온도를 높여줘. 혈액순환을 시키고 온도를 높여주고 진동에 의해서 그리고 미처 하수구로 빠진 땀과 그 다음에 숨과 그리고 오줌과 똥으로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배독 조격기를 통해서 그걸 도와주죠. 간과 배독 조격기를 통해서 간과 신장, 피부의 부담을 덜어주죠. 대신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제 노출의 계절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출의 계절에 만족한 사람들 통해서 이제는 평소에 나 뱃살 2, 3kg만 빼는 게 소원이야. 3, 4kg 빼는 사람이 소원이야. 심지어 나 2, 30kg 빼고 싶은 게 소원이야 하는 사람도 있죠. 다양한 고객들이 저희하고 연결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요일날 푹 쉬고 몸도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줌 강의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